제 작품 이름이 열어버린 몬드리안이에요. 아예 똑같으려고 했더니 달라져 버린 그 경험을 딱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내가 무엇과 같다고 할 때는 그걸 한번 똑같이 하려고 정면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랬었을 때 절대 똑같아질 수 없는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게 바로 내 거구나, 내 길이구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돌아온 한잼마. 남이 가지 않은 길만 골라가는 그녀는 대한민국 미술계가 낳은 청개구리이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90년대 후반 세상을 놀라게 한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성공 이후 대중과 예술을 잇는 특별한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한잼마의 라이프 스토리. 그 예술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 우리 한진마 선생님 하면은 이제 90년대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때 이제 책 읽어주는 여자를 사실 패러디한 네네. 제목이었는데 책이 나온 이후에 너무 그림 읽어주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때 방송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좀 대중들을 위한 대중서로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그림 읽어주는 여자가 세상에 필요했나 봐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전시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잼마의 전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책이 한때는 뭐 참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네. 예. 사실 제가 책 나오기 전에 방송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케이블 방송이 95년도 개국했을 네. 때 문화예술 채널이 있었어요. ANC 코오롱이라고. 보는 분들 없지만 어디선가 이제 미술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을까를 너무 순수하게 고민을 했어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돌리고 이렇게 재밌게 미술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실 그 당시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했었던 이력 때문에 그 책이 가능했죠. 왜냐? 어떻게 하면 미술을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미술을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술 공부했지만 저희도 그림 보고 이렇게 딴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그림이 되게 특이한 거는 그림을 놓고 그림 설명을 안 하고 제 얘기를 막 에피소드를 썼어요.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 인쇄소 넘어가는 소식 듣고 제가 잠을 못 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토크쇼 진행하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이라서 저작권도 다 해결하고 하긴 했는데 선생님들은 내용을 모르시죠. 젬마가 이번에도 내 그림을 잘 설명을 해줄래나 보다. 아유 기특한 거 하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선생님들 이거 보면 요거 봐라. 내 그림 얘기 뻔히 다 알면서 지 얘기만 갖다 썼네. 그렇게 괘씸죄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이 나온 선생님들도 한 권씩 드리고 할 생각을 하니까 좀 겁이 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 대중들의 반응이 왔고 전시장에서 본 것보다도 이 책에서 그래도 내 그림 알아보더라. 그림 읽어준 여자에서 보더라. 그래서 그다음에 막 작가분들이 자료도 많이 챙겨서 주셨어요. 내 것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괘씸죄는 다행히 제가 모면했던. 책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작은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네.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미술 관련 프로그램.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고요. 원래. 근데 문화예술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안 계셨었어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소개가 돼서 갔는데 그때는 제가 경험이 굉장히 없을 때였고요. 이주환 선생님하고 정준모 선생님이라고 당시 미술 쪽에서 가장 방송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사실 시작을 했었던 게 저한테 되게 행운이었었고요. 모호하지만 좀 쓸만하겠다라고 해서 캐스팅 됐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엠넷 방송 네네. 해가지고 네네. VJ들을 막 띄울 때였어요. 그 당시 그걸 보고 ANC 코롱에서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한잼마 MC를 좀 이렇게 간판 MC로 내세우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애를 아마 가장 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젊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리다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홍보팀 스케줄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당시 나이가 그럼 어느 정도? 어리진 않았죠. 28.
27, 8. 27, 8에 방송을 네.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히트를 친 게 한 문화일보였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기자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술 전문 MC 1호 한잼마 이런 타이틀을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건 뭐 공채 출신도 아니고 사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힘을 받았어요.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 DJ 한잼마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술 작품. 네.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맞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우리 한잼마 씨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작품들을 많죠. 같이 보면서 이제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생생하게 직접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우, 그렇지. 우선 오늘은 짧게 몇 점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제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저를 움직인 작품으로 네. 선택을 해봤어요. 이응노 화백의 군상인데요. 이렇게 언뜻 보면요, 막 모기떼 같지 않으세요? 그것도 그나마 자세히 보면이에요. 아니면 그물망 좀 찢어진 그물망 같기도 하고 군상 제목을 보면 이제 군상이라는 거에서 키워드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근대 작가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국 미술 동양화는 선의 미술이거든요. 테두리를 보통 그리죠. 그리고 이제 면을 칠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지 이렇게 그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울리고 하는 우리 세상 풍경일 수도 있는. 네. 제가 왜 그 못더미 안에서 사람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오. 제가 작업실에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작업을 한참 하다가 나한테 작업을 준 화가들에 대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중에 그 뿌리에 이 이응노 화백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거를 그리는 기분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제 작업의 뿌리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데 있어서도 피카소와 반 고의 영향이 컸습니다. 화가들 중에서요. 네. 가장 많은 모작을 한 화가가 반 고하고 피카소예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 모방하거나 모작하거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은 걸 따라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인재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모방 학습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피카소 반 고도 하물며 이렇게 모작을 했는데 특히 반 고는 밀레를 너무 흠모하고요. 흠모한 화가를 쭈그라고 따라 그렸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대작이 밀레의 별이 빛나는 밤을 따라 그리고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한번 보자.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요. 서세혁 선생님 작품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도 먹선으로 사람들을 네. 표현한 건데요. 또 그 뒤에 작품도 한번 보면 같은 서세혁 선생님 작품인데 사람인데 어떤 건 집 같고 벌집 같기도 하고 풍경 같기도 하고 뭐 갈대숲 같기도 하고 사람을 모티브로 하면서 온 우주를 다 표현하는 저분의 작품 세계가 저는 정말 너무 흠모를 해요. 그리고 서세혁 선생님 작품은 정말 그 한지의 먹선 하나로 다 모든 걸 다 표현해내는 그 가벼우면서 가볍지 않음에 대한 존경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작품의 하나의 못에서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게 해준 은인과 같은 그런. 다음 그림 보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이라는 많은 패러디 워크로도 시대를 초월해서 많이 활용되는 작품인데요. 못 시리즈가 있지만 또 지퍼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계라는 주제로 그래 마음껏 관계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 보자라고 결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연결되는 애들로 한번 표현하자. 그래서 못, 지퍼, 똑딱단추, 벨트, 경첩, 플러그 이렇게 연결되는 옳지. 애들이랑 다 연결되는 걔네들을 동시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저 지퍼는 속성상 저렇게 계속 직선으로 가요. 직선으로 가고 변형을 시켜도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형을 하면 할수록 자꾸 몬드리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방 학습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기피 현상이 있어요. 네. 수치스러워하고 뭐가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거랑 같아. 그랬는데 어느 날 잡지사에서 명화 패러디 작업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할게요.
근데 그 순간 뭐 어느 작업으로 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 몬드리안이요 이렇게 뱉어버린 거예요. 사실 후회했어요. 몬드리안 나한테 약간 수치스러운 내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 세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똑같이 몬드리안 작품 실 사이즈의 비례를 똑같이 해서 해봤어요. 안과 바깥이 열리고 닫히고 공기가 통하면서 제 작품 이름이 열어버린 몬드리안이에요. 아예 똑같으려고 했더니 달라져 버린 그 경험을 딱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내가 무엇과 같다고 할 때는 그걸 한번 똑같이 하려고 정면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랬었을 때 절대 똑같아질 수 없는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게 바로 내 거구나, 내 길이구나. 이걸 얻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쟤를 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기자분한테도 제가 너무 고맙다. 나한테는 이게 그냥 패러디가 아니다. 내 인생의 컴플렉스를 덜어준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나의 생을 미술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가르침을 준 동기였다. 네, 보죠. 아,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 네. 박수근, 이중섭, 뭐 장욱진 이 정도 이제 꼽히는데 문보 김기차 뭐 몇 분 꼽히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 작고 작가들을 기준으로 생가에서 묘지까지 답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으로 이 묘터가 옮겼지만 포천에 그냥 일반 묘터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박수근 그 비석을 찾으러 가는데요. 저런 줄 모르고 이름 석자만 한자를 외우고 진짜 무작정 가신 거네요. 무작정 갔어요.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박수근 화백이면 표시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찾다가 이제 보았다 치자. 그건 뭐 똑같겠지. 다 포기한 시점에서 갑자기 비석이 나타나는데 그림이 그냥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소리 질렀어요. 정말 이렇게 약간 허를 찔린 느낌이기도 했고요. 와, 그러니까 이름 석자를 누르는구나. 저 얇게 워낙 선 드로잉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신데 그림을 모티브로 비석 하나가 딱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내 비석에는 나만의 작품으로 이름 석자를 넘어선 내 비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 저희가 준비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방금 보신 기업 제품들과 아트 콜라보로 한 네. 지금 이거는 뭐 어. 그 인상주의, 그렇죠. 드가에 발레하는 여인의 작품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이 그 제약회사의 템포. 맞아요. 제품의 이제 뭐랄까 약간 좀 더 명품, 타사와 다른 좀 더 명품 그리고 여성의 활동력을 편안하면서 활동력을 높여준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작품이 뭘까라고 고민 끝에 이제 제안을 하고 선택된 작품인데 너무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덕기 작가의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도 뭐 200호로 뭐 전면에서 아까 그냥 뭐 한눈에 끌었던 네. 그 작품인데 그 봄이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이번 전시에서 전면에 앞에 내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그 두통약에 결합을 시킴으로써 뭔가 좀 더 맑고 청명하고 내 머리를 조금 이렇게 쾌청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약이 그림같이 바뀐 건 거죠. 귀여워요. 이거는 뭐 하트 작가로 지금 너무나 유명한 작가고 아예 한 스페이스에다가 아마 여러 제품들 보셨을 거예요. 모자, 또 뭐 금고, 뭐 핸드폰 케이스. 기업들이요 굉장히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저기는 보면 이 찰스 장이라는 작가인데 그 화태 이렇게 눈망울이 껌뻑껌뻑 이렇게 있어서 네. 우리가 보지만 맞상대를 이렇게 쳐다보는 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작품이라서 기업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눈동자 이쪽으로도 걸리고 이쪽으로도. 네. 네. 뭐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얘랑 얘기한다니까요. 뭘 봐? 막 이러고. 깜짝 놀랐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움직인다 눈동자. 이상 최면에 빠지는데. 이거는 한창우 작가라고 삼각형으로만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요. 12지 간지를 좀 잘 보면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작가의 뛰어난 구상력입니다. 강아지, 뭐 닭, 호랑이, 용, 원숭이 다 보이세요? 그런 거 모티브로 이제 이번 전시장 안에는
이제 좀 딱 저걸로 된 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 띠별 모자를 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띠별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에 쓰였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과 예술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혹은 기업의 제품이 적절한 예술가 혹은 작품을 만나서 그 가치를 더 스토리를 담아서 업시켜주는 네. 그 효과에 이제 그냥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술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예고요. 이게 잘 되면 좋은 게 예술가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하고 이렇게 예술 작품 연결시키고 나면은 결과물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디자인으로만 끝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탄생하고 이전 시의 특징은 요게 그대로 수출 박람회에 이제 스케줄들이 연간 스케줄들이 잡혀 있어요. 네네. 코트라가 하는 일은 이제 그렇게 수출을 하는 일이거든요. 국내외에. 그러니까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그럼요. 그렇겠죠. 그럼요. 그 기업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중개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기관이라 네, 기업을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좀 관심 끌면서 좀 선택되고 많은 계약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 직업을 직접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이 가야 할 길이라는 느낌은 받았었어요 그때. 이 시점에서 예술이 맨날 후원만 받고 협찬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술도 중요하고 예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기업을 살릴 수 있고 예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큰 열망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나름 앞에 아트 디렉터로 기업들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소통을 잘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코트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막 자신감이 막 가득했어요. 막상 들어서 봤더니 제가 중소기업 입장을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 예술 얘기하면요. 지금 예술이 돈 벌어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대기업들은 정확히 홍보 마케팅에 대한 비용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여유가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은 뭔가를 하나 할 때 거기에 투자된 시간과 인력과 자본이 나한테 효과를 주느냐, 예술로 그 답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렇겠죠.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좀 더 그 미디어하고 소통을 하면서 간 것일 뿐 예술을 전공한 분들은 그거는 필수적인 항상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자기 전공의 틀을 넘어서고 깨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아뜰리에서 창작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약간 그걸 실현하려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개자 역할. 네. 점점 지내다 보니까 아 나는 이 몫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너무 예.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두렵잖아요. 네. 겁도 나고. 겁이 나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거를 오히려 더 못 견디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데 그 일에 에너지가 안 나와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할 때 너무 재밌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한 다음에 일이 시작될 때는 아휴 내가 미쳤지. 이제 이게 반복인데 뭔가 새로운 일을 들으면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 예. 네. 고운 외모와는 달리 열정과 용기를 똘똘 뭉친 그 뭐랄까 여전사 한 분을 만나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열정을 많이 담아가고 네.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면 재밌게 창의적인 그 생각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어. 한번 저 자신의 인생을 머릿속에 좀 그려본다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